자, 코니네 가족이 강훈련사를 만나는 날. 세 친구 모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훈련사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올라오지 마. 어떤 느낌의 강아지들인지 이렇게 다 파악을 하는 거죠. 한 마리 소리가 아니야. 올라 진짜. 그리고 저 소리에 대응하는 보호자의 이제 말. 여기가 그 용하다는데 맞죠? 안녕하세요. 낯선 환경에 세 녀석 모두가 난리 났습니다. 보호자님, 괜찮아, 천천히. 내가 대체. 보호자님, 마음이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이 녀석들은 진정하기가 쉽지 않은가 본데요. 이럴 땐 보호자부터 침착하게 여유를 가져야 하죠. 그 사이 강훈련사는 맨눈으로 녀석들을 관찰합니다. 느낌이 딱 오네. 느낌이 딱 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모셨을 때 바로 앉지 않고 이렇게 일어서서 잠깐 서 있었던 이유가 우리 코니하고 라니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자 보호자님을 이렇게 선점하기 위한 다툼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볼까요? 지금 상태고요? 네, 요거 잡고 힘들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게요. 이렇게. 라니에게서 뭔가 문제를 발견한 강훈련사. 약간 지금 전체적인 이 관계의 어떤 흥분도를 조장하는 친구가 라니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조금만 도와드릴게요. 라니를 타겟하고 라니를 따라다닐 거예요. 강훈련사가 라니를 막아서자 이 녀석이 코니에게 치근덕댑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코니를 따라가네. 코니를 탓하는 게 약간 그게 습관이 좀 된 것 같아. 코니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왜 그래 너 정말 하지마 좀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세 마리가 좀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도 같고요. 보호자님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고민일 것 같은 게 좀 보이긴 해요. 아마 그 와중에 생긴 어떤 사고가 아마 이 친구의 꼬리물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코니의 꼬리자의 원인 서서히 밝혀지나요? 우리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상이 담긴 영상을 통해 코니의 자해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보호자의 가장 큰 고민은 코니의 꼬리물기였죠. 문제는 자해의 원인이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과연 강훈련사는 문제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아유. 강훈련사의 눈에 뭔가 포착된 것 같죠? 궁금해요. 뭘 보신 거죠? 예? 라니가 좀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강훈련사가 주목한 것은 바로 하루 종일 코니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라니의 행동. 그리고 코니의 등에 얼굴을 포개는 것도 주목해야 할 행동이라네요. 이렇게 등을 포개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차례 관찰된 라니의 얼굴 포개기. 그 의미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강제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은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릎 꿇어. 되게 굴욕적인 행동이잖아요. 넌 내게 굴욕감을 줬어. 그동안 코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겠네요.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코니가 굉장히 많이 참네요. 굉장히 많이 참고 지금 라니 같은 경우는 전혀 우리 코니의 어떤 대답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빨리 내 말 들어 이런 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코니를 향한 라니의 이상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니가 소변을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마킹을 하는 라니.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아주 집요하게 반복됐죠.
코니가 소변을 하고 라니가 그 위에 또 소변을 하고요. 자기 냄새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도 내 거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코니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라네요. 코니야, 너 여태까지 이런 수모를 겪은 거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코니는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발이 닳도록 하염없이 벽을 긁는 코니.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이 너무도 가여워 보이네요. 그동안 미처 몰랐던 코니의 상황을 마주하자 마음이 편치 않은 보호자들. 그렇게 괴로워하던 코니는 가끔 라니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폭발해요, 코니가.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네. 오호, 강훈련사가 뭔가 알려줄 게 있나 본데요. 이 친구는 되게 뻣뻣하게 서 있어요, 그죠? 꼬리도 되게 뻣뻣하고 귀 자세도 보면은 약간 힘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에요. 목도 힘이 뻣뻣하고 앞다리도 이렇게 섰네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몸의 자세는 우리 라니 쪽으로 가 있지만 고개가 꺾여 있는 걸 보면 아마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귀가 이렇게 선 친구인데 귀가 서지 않고 이렇게 뒤로 가 있는 걸 보면 이상함 없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몸을 완전 비틀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고개만 돌아가요. 이 뜻은 내가 자칫 몸을 잘못 움직였다가는 우리 라니하고 꽝 하고 부딪힐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 코니는 싸우지 않으려고 신호를 보냈던 거였군요. 지금 보면 귀도 뒤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캉 치잖아요. 이게 뒤로 가라는 뜻이에요. 뒤로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 라니한테 아주 상처를 크게 입히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위에 올라가 잡고 위에 쓰려고 하지 이빨을 들이밀고 싸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 라니가 위에 올라가요. 조금 더 싸움에 익숙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코니는 싸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라니가 일방적으로 코니를 괴롭혀 왔다는 겁니다. 아, 이건 안 좋아요. 이건 안 좋아요. 제가 혓개물을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 표현이 딱 맞네요. 혓개물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게. 자, 그렇다면 라니는 왜 이런 못된 행동을 해왔던 걸까요? 사실 이 녀석도 그만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없어요? 라니는 제가 추운 겨울에 도로에서 아. 전선 같은 약간 말도 안 되는 목줄에 감겨 있었는데 몰골도 되게 안 좋았어요. 네. 주변에 물어보니까 한 달을 구걸하던 아이래요. 길에서. 차디찬 길바닥에 버려져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었던 라니. 그런 라니에게 정아 씨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셈이었죠. 우리는 살면서 가족하고 떨어져 본 적 없죠. 그러니까 가족한테 버려져 봤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거의 흔치 않아요. 정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굉장한 슬픔을 좀 느낄 것 같은데, 보호자님 집에 왔을 때 난 여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도로 이 가족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요. 두 번 다시 가족을 잃고 싶지 않기에 보호자에게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라니. 행여 누군가 그 자리를 위협할까 늘 경계해야 했고, 그 경쟁의 화살은 바로 부부의 첫 반려견인 코니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호자는 라니의 질투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랐고, 때론 뜻하지 않게 경쟁을 부추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코니는 꼬리가 다쳤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보호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이 친구도 어쩌면은 내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자학하면서요. 보호자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요, 사실 dak연이어서 지금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허니가 꼬리를 무는 게 문제이죠. 문제인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안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부정적이니까 문제 행동은 나쁜 행동 이렇게 좀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증상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증상을 문제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상황들을 또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 또 이 친구가 언제 꼬리를 무는지와 또 꼬리를 물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에 dak연가정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우리 보호자님이 주고 있는 애정의 분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개선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친구들은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쪽에서 멈춰야 되거든요.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교육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자기를 멈춘다는 게 관심을 좀 두면 될까요? 앞으로 보호자님은 먹이도 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줄게요. 네. 그리고 안아주는 것도 없어요. 말도 걸지 말까요?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보호자님이 산책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같이 나가지 마요. 네. 조금 해볼까요? 네. 조금 여기서 조금 해볼게요. 일어나 볼까요? 자, 첫 번째 솔루션은 보호자와 반려견 사이의 관계 조정. 지금 저 두 친구가 소파 위에 올라갔잖아요. 살짝 일어나만 볼게요. 편안하게 서셔도 좋아요. 하품하게 하나 둘 셋. dak연 가정일수록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dak연 보호자로서의 태도 개선 방법 이어가 봅니다. 이 친구들이 끼거리건 꿍거리건 보호자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남자 보호자님도 아내분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어날까요? 두 분 자리 바꿀게요. 보호자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 자연스레 반려견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이때 그 관심에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똑같이 반려견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달라진 보호자의 태도에 라니가 유독 흥분하는 모습이죠. 또 하나는 지금 라니가 보호자님을 사실 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는데 반응이 없으니 반대로 가잖아요. 한마디로 보호자님한테 한 발짝 물러나지 그래.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남자 보호자님이요. 여자 보호자님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자, 반려견이 무례하게 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볼까요? 우리 라니하고 여자 보호자님 사이에 끼어들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잘하셨어요. 네. 끼어들기는 반려견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할 때 도움이 되는 몸짓 언어입니다. 야, 우리 보호자님 금방 배우시네요. 단호한 태도를 보인 보호자 앞에서 라니도 어느새 진정을 했고요. 코니도 무척 편해 보이죠? 자, 다음 솔루션은 새로 만드는 사랑의 규칙. 두 마리가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일어날 거예요. 이 집에서의 규칙이죠. 한 마리하고 인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마리가 오면 인사 끝나요. 두 마리가 오면 인사 끝날 거예요. 이때는 뭐 아주 터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슬쩍 일어나시기만 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질투로 인한 애정 경쟁을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친구들이 이해해요, 나중에. 우리 보호자님하고 베니하고 애정 나누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되겠구나 배워요. 제가 이쪽 편으로 가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강훈련사가 움직이자 일제히 바라보는 녀석들. 그런데 라니만 살짝 관심을 가지다 가버리네요. 저한테 오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애정을 가지고 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훈련사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어머나 처음 보는 라니의 얌전한 모습. 제가 이렇게 앉으니까 이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이 친구 처음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보호자님 중에서. 그런데 난 몰라. 너의 의견, 너 의견도 좋고 너 의견도 좋고 너 의견도 좋아. 난 너희를 사랑하니까라 그러면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리더십을 보여주셔야지. 이야, 전에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견 가정엔 건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보호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친구들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혼이는 이걸 원했던 것 같아요. 맞지? 훨씬 혼이. 편안하죠. 꼬리 무는 교육도 안 하고 있는데도 꼬리를 물지 않아요. 훨씬 이게 편한 거예요. 훨씬. 마지막으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캔넬 있어요? 네. 그러면 캔넬을 이렇게 배치해놓고 제가 가기까지 이것만 연습해보세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캔넬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연습만 좀 해보세요. 캔넬은 반려견에게 자기만의 방을 상징하는데요. 딱딱 끊어서 규칙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얘네들이 복잡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을 하다 보면 제가 뭐 만지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말을 걸지도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언어로 잘못된 약속으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제는 좀 끊고 다시 신호들을 맞추려고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한 마리 강아지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애정을 나누고 있다면 상황을 깨면은 안 되겠죠. 이 친구들이 보호자하고 개별적인 애정을 나누면 칭찬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이죠. 추가로 캔넬 교육을 하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다견 가정일 경우에는 그 공간을 항상 나눠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캔넬 같은 걸로 아지트라는 느낌으로 가르쳐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애가 태어나고 나서도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